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5차시 물리학 1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뉴턴의 운동법칙 3개를 배웠죠.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1법칙하고 제3법칙은 사실은 제2법칙에 부속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제2법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1법칙, 3법칙은 제2법칙이 성립하거나 제2법칙에서 힘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혹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PT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은 힘이 없을 때, 0일 때 얘기해요. 힘이 0일 때. 그 다음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죠.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0이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어떤 물체는 반드시 가속도가 생겨요. 가속도 A가 생기는데 이 가속도 A의 크기가 얼마냐? 그게 바로 제2법칙이에요. 뉴턴이 실험을 해보니까 가속도 A는 힘 F를 주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A 하면 그 두 개 값이 이꼴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그러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할 수 있으면 이 F는 R자 힘이에요. 합력 총 R자 힘. R자 힘을 다 구할 수 있으면 그 R자 힘 크기만큼 M 곱하기 A의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R자 힘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힘을 어떤 물체를 그냥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손으로 밀어주면 R자이면 손으로 밀어주는 힘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이게 무슨 힘인지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R자임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도로에 매달린 어떤 물체 M이 매달려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가 그걸 다 합치는 걸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힘 F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꼴 MA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식으로 보면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이 힘을 분석해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제3법칙은 뭐냐면 제2법칙에서 가속도의 법칙 있죠. 힘이 있으면 가속도 A가 생긴다. 이런 관계에 의해서 F 이꼴 MA라는 요 관계에 의해서 가속도 A가 생겨요. 그런데 이때 이 물체 M은 요 물체 M이 힘을 받아가지고 힘 F를 주면 힘을 받아서 이 앞쪽으로 가속도 A가 생겨서 앞으로 쭉 밀려나가요. 그런데 힘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힘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물체만 앞으로 밀려가냐? 그게 아니에요. 힘을 주는 사람도 반작용을 받아가지고 뒤로 밀려나요. 이게 바로 힘이 작용할 때, 그러니까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때 힘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걔는 반작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쭉 정리하면은, 자, 보세요. 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뉴턴의 운동법칙은 핵심이 제2법칙이에요.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F 이퀄 ma의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제1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근데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때 그 물체만 가속되느냐? 아니에요. 힘을 준 사람도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게 반작용인데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이거는 이제 3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 정도 넘어가고 힘은 지난번에 적당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에 대한 정의는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 관성의 예도 지난번 시간에 다 한 거죠. 이건 여러분 한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인데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핵심이에요. 가속도 A는 질량분의 가해준 힘 F예요. 가해준 힘 F. 이 F는 R자임이에요. R자힘. 그러니까 가속도는 R자임이 있으면 가속도 A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체가 가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가속이 안 된다는 말은 속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속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속력이 아니라 속도죠.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 A가 0이란 말은 A가 0이면 이거 무조건 FR자 힘이 이 FR자 힘이 0이에요. 즉 건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있냐?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합치면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다는 소리는 뭔가 거기에 작용하는 물체의 그 총 힘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총 R자 힘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3번칙도 작용, 반작용 설명한 거죠. 생략. 지난번에 아마 쌤이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첫 번째 M1, N2 물체가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강 물체하고 초록색 물체가 이렇게 와서 충돌했어요. 그러면 충돌하는 순간 가운데 여기서 꽝 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빨강색은 요 초록색한테 힘을 줘야지 F2 힘을 주죠. F2 힘을 주죠. 근데 이 F2는 초록색이 받은 힘이에요. 누구 때문에 받았냐면 요 빨강 물체 때문에 받은 거죠. 빨강 물체가 초록색 물체한테 꽝 부딪혀 가지고 이 F2 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 물체는 F2 힘 때문에 앞으로 튕겨 나가요. 그러니까 이 M2가 F2의 작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빨강 물체도 초록색 물체한테 뒤로 힘을 받아요. 이놈도 자기가 그 초록색 물체를 F2를 밀었지만 자기 자신도 뒤로 F1의 힘을 받아요. 이 F2와 F1은 힘의 크기는 같아요. 다만 방향은 반대죠. 충돌할 때도 힘을 주고받을 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은 자, 요거는 캡처를 해서 좀 설명합시다. 자, AB 물체, A 물체하고 B 물체가 붙어 있어요. 붙인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예요. 손으로 30N의 힘으로 밀어줬어요. 그러면 A 물체 앞에 B 물체가 있으니까 B 물체도 A 물체한테 떠밀려서 앞으로 쭉 같이 운동하겠죠. 그런데 편하게 생겨서 이 AB 물체 두 개를 한 개로 봐요. 하나로 보면 4kg, 2kg이니까 합치면 얼마냐면 6kg이죠. 그러니까 뭉퉁그려서 생각하면 6kg의 물체를 30N의 힘으로 밀어준 거예요. 여러분 6kg의 물체에다 30N의 힘을 줬어요. 6kg의 물체에다 30N의 힘을 줬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A 이퀄 M분의 F죠. 이걸 뭉텅그려서 지금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물체를 같이 움직이니까 하나로 보고 6kg짜리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6kg 분의 F 30N이니까 가속도가 5죠. 그러니까 이 물체는 앞쪽으로 여기 구한 것처럼 초록색 화살 보이죠? 앞쪽으로 5m/s의 힘으로 앞으로 쭉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놈은 A도 앞쪽으로 A가 가속도가 5고 B도 앞쪽으로 가속도 A가 5예요.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이번에 생각을 역을 해보는 거예요. 이 B만 따져봐요. B만. 2kg의 물체가 가속도 5로 움직여요. 자, B 물체만 보면 2kg 물체가 앞쪽으로 가속도 5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2kg에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5가 생길까요? A 이퀄 M분의 F니까 요걸 이번엔 이걸 2kg에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F 이퀄 5죠.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 F는 10N이 되는 거예요. 10N.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B에 작용하는 힘 F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요 뒤에 A 물체가 미는
요거 스몰 f밖에 없죠. 그렇죠. 요 사람 손이 미는 거는 이 30N은 물체 A를 밀어요. A를 밀고 이 A가 그 다음에 밀려서 B를 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받는 힘은 이 뒤에 물체 4kg짜리 물체가 밀어주는 요 접촉면에서 밀어주는 스몰 f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스몰 f. 따라서 스몰 f가 바로 10N이에요. 이렇게 R자 힘을 구해보면 이 접촉면에 작용하는 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몰 f 이게 10이니까 이 f가 10N이니까 요 반작용 f 다시도 반대 방향으로 10N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물체 A를 봅시다. A 물체는 손이 미는 힘 30N. 그 다음에 요 B가 앞으로 안 밀려가려고 버팅기는 힘 반작용 10N 합치니까 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앞쪽으로 20N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체 A가 받는 힘은 앞쪽으로 R자 힘이 20N이에요. 그러니까 4kg이 앞쪽으로 20N을 받으니까 가속도 A는 4분의 20, 5가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접촉면 사이의 힘을 그 R자 힘과 가속도의 관계로부터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한번 여기까지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가속도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 안 했고 그냥 접촉면의 힘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개학하고 나서 아마 여러분 예제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요런 케이스가 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만 딱 선생님이 문제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풀이하고 넘어갈 겁니다. PPT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하는 데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은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반작용의 법칙이 바로 제3법칙인데 이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을 한번 깊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이 세세하게 나와 있죠. 지금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반작용의 법칙과 연결지어서 해설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선생님이 따로 논리식을 만든 건데 여러분이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한번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참고적으로만 이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운동 방정식은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가속도 A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작용하면 F가 작용하면 가속도 A가 생기는데 이때 가속도 A는 질량 곱하기 A 하면 질량 곱하기 MA를 하면 그게 바로 가해준 힘하고 크기가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A 이꼴 M분의 F라는 소리예요. 그럼 아주 쉬워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 F 구하기가 안 쉬워요. 작용하는 힘 F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는 한눈에 딱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도로에 매달린 물체나 어떤 다른 마찰을 받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힘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물체를 탁 보고서 나는 여기 작용하는 힘들이 한 번에 다 보인다. 그러면 물리 개념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찾아내가지고 그 힘들을 합쳐줘가지고 R자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R자 힘을 구하면 그 R자 힘만큼 가속도 A가 생기는 거예요. MA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 이퀄 MA에서 F는 R자 힘이에요. R자 힘. 예를 들어
요 두 번째 식은 뭐냐면 가장 심플한 단순한 예인데 마찰이 있는 지면에서 어떤 박스를 이렇게 앞으로 쭉 밀어요. 이렇게 박스를 질량 M인 요 무게 M이에요. 힘 F로 어떤 사람이 밀었어요. 그런데 이 질질질 끌리니까 요 접촉면에서 마찰이 생기죠. 마찰이 스몰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가 내가 밀어주니까 앞쪽으로 밀려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질 거예요. 가속도 생길 거예요. 그 가속도 A가 얼마냐? 그럼 내가 준 힘이 전부 다 이 물체에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물체는 마찰력도 받아요. 그래서 이 물체가 받는 순수한 힘은, R자임은 내가 준 힘, 라지 F 빼기 마찰력 스몰 F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찰력은 내가 준 힘 F와 반대니까 빼기 F 스몰 F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R자임 받고 이 R자임만큼 이 물체가 가속도 A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가장 심플한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A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음 장 보겠습니다. 물리에서 이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문제는 상당히 고난도 수준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 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물리 1단에서 배우는 게 이 가장 어려운 파트죠. 물리가 첫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곰곰 유심히 분석을 유심히 깊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운동 방정식 가운데 가장 흔히 나오는 거, 두 물체를 질량 M1과 M2인 두 물체를 이렇게 도레에다 이렇게 실로 연결했어요. 이 M1을 손으로 딱 누르고 있다가 이거 탁 떼면은 이 M2가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뚜루룩 끌려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때 요 밑에 마찰은 없다고 합시다. 이거 마찰은 보통 마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저항 같은 걸 다 고려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마찰이 없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때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가? 자, 이 물체가 M1도 움직이고 M2도 움직여요. 그럼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M1의 운동 방식을 세울 수도 있고 M2의 운동 방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세우는 거예요. 두 개 다 세운 다음에 두 놈을 연립시키면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M2가 밑으로 가속도 A로 밑으로 낙하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밑으로 움직이겠죠. 밑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M1도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는 또 똑같이 가속도 A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M1의 운동 방식은 뭐냐면 M1에 작용하는 R자임을 구해요. M1의 R자임은 이 M1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실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장력 T라 그래요. 장력 T. 보통 실이 잡아당기는 힘은 T로 표현합니다. T도 힘의 일종이에요. 사람 손으로 잡아당기는 힘 F가 아니라 실이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그냥 T라고 적어요. 이 T 실은 어떤 물체에 실이 붙어 있어요. 실이 이렇게 붙어 있다 합시다.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럼 이 실에 장력이 있으면 이 실은 위에 물체는 밑으로 잡아당기고 밑에 물체는 위로 잡아당겨요. 이거 쌤이 얘가 좀 그런데 잠깐만요. 하여튼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그 장력 T라 그럽니다. 이 M1이 옆으로 오른쪽으로 오는 이유는 이 실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실한테 끌려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M1에 작용하는 R자임은 이 실의 힘밖에 없어요. T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지 않아요? 근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건 밑으로 잡아당기죠. 근데 밑으로 잡아당기지만 밑에 책상에 떠받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직 방향에 그 받치는 힘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물체 M1이 운동하는 건
수평으로 운동하죠. 그럼 수평의 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수평의 R자임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어차피 수직 방향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요건 우리 MR의 운동 방식은 수평 R자임을 따지는 거예요. 수평 성분만. 왜? 수직은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건 수직은 필요가 없다. 수직은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같은 건 여기서는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옆으로 실이 이렇게 옆으로 잡아당겨요. 옆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옆으로 A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M1의 작용의 R자임은 T예요. T가 몇 뉴턴인지 모르지만 T 이퀄 MA M1 A가 되는 거예요. 이 M1이 A로 움직이죠. 왜? M2가 A로 밑으로 움직이니까 M1도 오른쪽으로 같은 가속도 A로 움직이죠. 실에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M2의 운동 방식을 봅시다. M2의 운동 방식은 M2는 힘이 한계가 안 해요. 보세요. 이 M2는 지구가 이놈을 잡아당기죠. 이 잡아당기는 의해서 이 물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 M1 같은 경우는 지구가 잡아당겨도 이 아래쪽으로는 안 내려와요. 왜? 옆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이 M1이 운동하는 거는 오로지 수평으로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M2는 좀 달라요. M2는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뒤에 실이 붙어 있죠. 실이 없으면 더 빨리 자유낙하해요. 근데 실이 붙어 있으니까 요 M1을 질질 끌고 내려오느라고 이 M2가 속력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M2의 R자임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M2의 무게 M2G 빼기 요 뒤에 실의 힘이에요. 실의 장력 T예요. 왜? 실이 운동 방향 반대 방향 뒤에서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이 없으면 더 빨리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 T냐? T 빼기 M2G 아니냐? M2G 빼기 왜 M2G 빼기 T냐? 이거 판단하는 건 쉬워요. 지금 우리가 A가 밑으로 낙하하죠. 이 A하고 가속도 A하고 같은 방향이면 다 플러스 힘이에요. 가속도 A와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힘이 됩니다. 지금 M2를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 M2G는 이 가속도 A와 같은 방향이죠. 아래쪽이죠. 그래서 M2G는 플러스예요. 근데 이 실은 뒤에서 뒤로 잡아당기잖아요. 앞으로 밑으로 못 내려오도록 뒤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A의 가속도 A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2의 작용하는 R자임은 지구 중력 빼기 실의 장력 T가 되는 거예요. 그 M2G 빼기 T가 이 R자임이에요. 이 R자임 만큼 M2가 A로 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M2A예요. M2G 빼기 T 이퀄 M2A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연립할 수가 있겠죠. 연립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연립하면 이 T가 미지수이 모르는 게 장력 T 모르죠. 그래서 가속도 A 모르죠. 미지수 두 개에 식 두 개잖아요. 식 1번, 식 2번.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미지수 A, 가속도 A하고 미지수 T, 장력 T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물체가 얼마나 빨리 아래쪽으로 가속되는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한번 구해볼까요? 잠깐만, 이게, 자, 이걸 한번, 요 두 개 연립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이걸 바로 해봅시다. 바로. 요 두 개씩을 1번, 2번, 이 두 개를 그냥 합쳐봐요. 합치면 T 날라가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좌측은, 왼쪽은 M2G 요 합친 거예요. 합친 거 이퀄. 그래서 이쪽 합쳐요. 이쪽 합치면 M1 더하기 M2A가 돼요. 따라서 A 이퀄 M1 더하기
M2 분의 M2G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요 두 개 합친 질량분의 M2G만큼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T도 구할 수 있죠. T는 이 A를 그 1번식에다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A 집어넣으면 T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 장력 T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물체가 얼마만한 가속도 A로 밑으로 낙하하는지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가속도 A를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이것도 아주 흔한 운동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도로래에 M1 물체하고 M2 물체가 도로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무거운지 몰라요. 분명히 이 M1, M2가 한데 무거운 물체 쪽으로 아마 이게 끌려 내려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 보니까 M1이 더 크니까 이 M1이 더 무겁다고 합시다. 무거우면 분명히 요놈이 요렇게 움직일 거예요. 요렇게 가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도로의 관점 봐서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삥 돌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물체가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길 거예요. 1번이 내려오니까 이 2번 물체는 거꾸로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제 1번 물체의 운동 방식을 세워봅시다. 1번 물체의 운동 방식. 먼저 이 도로의 도로에 걸리는 이 실에 어떤 장력이 있을 거예요. 실의 장력은 실이 팽팽한 정도예요. 실이 팽팽할수록 이 물체를 잡아당기죠. 이 실의 장력을 T라고 합시다. 근데 이 실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같은 실이기 때문에 이놈의 팽팽하면 이놈도 같이 팽팽해요. 쉽게 말하면 오른쪽 실이나 왼쪽 실이나 같은 실 한 개니까 팽팽한 정도가 똑같아요. 즉 실의 장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1번 물체가 밑으로 내려오는 힘은 자기 자신의 무게 W1 이거는 바로 W1은 M1G죠. 자기 자신의 무게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실이 T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빼기 T를 해줘야 돼. 빼기 T. 뒤에 실의 장력. 왜? 실의 장력은 운동 방향,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잖아요. 가속도는 아래쪽인데 이 T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A인데 이건 T란 말이에요. 그래서 빼기 해주는 거예요. 이 알짜 힘으로 M1이 A의 가속도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M2는 또 달라요. M2는 이제 A가 내려오니까 M2는 가속도가 위로 되겠죠. 이게 위쪽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놈이 M2 물체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실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T가 플러스예요. 가속도 방향과 같은 플러스 힘이에요. T.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무게 때문에 뒤로 잡아당기니까 무게 때문에 좀 더 늦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빼기 무게 M2G 해주는 거예요. 요게 이 2번 물체가 받는 순수한 알짜임이에요. 그러니까 2번 물체에 작용하는 총 힘은 실의 힘하고 지구의 중력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의 힘은 움직이는 방향, 가속도의 방향 같으니까 플러스고 자기 자신의 무게는 이 끌려가는 것과 반대 방향이니까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2G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M2G 이걸 M2A예요. 이 두 개를 연립하면은 가속도 A가 이렇게 나와요. T도 이걸 다시 이 A를 그 1번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겠죠. 그죠? 하여튼 식 두 개에 미지수 두 개니까 이걸 연립하면은 이제 가속도 A하고 장력 T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로래의 그 운동 방식을 세워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번의 경우. 가번은 도로에 좀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 도로의 가운데에 이놈이 위쪽 도로에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이. 요 실이 한 개예요. 하나로 연결된 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실을 우리가 누군가 힘 F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실을 F로 잡아당겨요. 그럼 이 실에는 장력 팽팽한 힘이 F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실과 이 실은 같아요. 한 바퀴 뺑 돌아죠. 여기도 F가 걸려요. 근데 이 실과 이 실도 돌아오죠. 같은 실이에요. 근데 이 실과 이 실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물체 M의 그 운동 방식을 세워보면, 근데 이 힘 F가 충분히 크면 이 물체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힘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면은 이 물체 무게가 더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힘 F 크기하고 이 물체 무게를 상대적인 크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 힘 F가 너무 세가지고 위로 끌려 올라올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밑으로 떨어진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 가속도 A가 아래쪽으로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가 아래쪽 A로 운동한다고 치면 여기에 작용한 R자이면 보세요. 아래쪽으로 운동하게 하는 힘은 플러스 힘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의 무게죠. mg예요. mg 빼기 요 실 두 개가 이렇게 요 실 두 개가 이렇게 위로 잡아당겨 있죠. 그렇죠. 요 두 개 잡아당기는 거예요. 도로에 힘 동시에 걸리니까 이게 요 두 힘 동시에. 그래서 빼기 EF 되는 거예요. 이거는 A의 반대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 실 두 개 때문에 이놈이 도로를 밑으로 내려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mg 빼기 EF의 R자임으로 A 방향으로 이렇게 MA만큼 가속대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의 운동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 이걸 뭐예요? M분의 1 mg 빼기 EF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나번의 운동 방식. 나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 F를 잡아당겨요. 나번도 F를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위로 끌려 올라올지 밑으로 내려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가정합시다. 그 가속도 방향이. 그러면 이게 내려가게 하는 힘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mg의 중력이죠. 그래서 mg. 그런데 위쪽에 실이 1개, 2개, 3개가 이 F의 힘 3개가 3F가 붙들고 있죠. 그래서 빼기 3F가 이 물체보다 R자임이에요. R자임 만큼 가속도 A가 생기는 거예요. MA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F냐? 요 잡아당기는 힘이 F예요. 그러면 이거 삥 돌리면 요도 같은 실이죠. 여기도 F예요. 또 여기 삥 돌리면 요도 같은 F죠. 요거 삥 돌리면 같은 F죠. 그래서 F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좀 특이한데 이건 가속도 A가 좀 달라요. 자 보세요. M1 물체하고 M2 물체를 딱 붙여놨다가 뭐 예를 들어 요 M1을 딱 붙잡고 있다가 탁 놓아요. 놓으면 이 M1이 더 무거울지 M2가 더 무거울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M2 지금 사이즈 비슷하니까 M2가 더 무겁다 합시다. 그럼 이놈이 밑으로 이걸 M1을 탁 놓는 순간 이 M2가 밑으로 쭉 내려올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 이 M1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놈이 내려오는 거하고 이놈이 올라가는 게 좀 달라요. 잘 보세요. 이 M1이 만약에 위쪽으로 가속도 A만큼 가속이 된다고 합시다. A만큼 가속이 된다 그러면 여기 다시 올게요. 자, 이놈이 위로 A로 끌려간다고 합시다. 그럼 이놈이 예를 들어 A만큼 가수될 때 이놈은 얼마만큼 가수될까? 뭐 답은 2A인데 왜 2A로 가수가 되냐면 잘 보세요. 요 가수도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어떤 속력 변화예요. 속력의 변화는 어떤 길이의 변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이 M1의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1m만큼 올라가면 이놈이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오는가 이걸 따지면 되는 거예요. 요놈이 1m 올라갔다. 그러면 요 지점이 요 도로래가 1m만큼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요놈이 1m 내려와요. 그럼 여기 1m 내려오면 보세요. 이 M2는 여기 1m, 여기 1m, 오른쪽, 왼쪽 요 실 두 개가 사라지는 거죠. 요 도로 전체가 1m 내려오니까. 그럼 이 M2는 2m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놈이 M2가 요 놈이 올라오는 가속도보다 2배로 밑으로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M1, M2의 가속도 그 운동 방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M1의 운동 방식은 지금 위로 올라간다 했죠. 위로 올라가는 힘이 플러스예요. 장력 때문에 위로 끌려 올라가죠. 그 T1이 플러스예요. T1 빼기.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무게 때문에 위로 잘 안 끌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M1G만큼 빼줘야 돼요. 자기 자신의 무게만큼. T1 빼기 M1G가 1번 물체의 R자임이에요. 그 R자임만큼 M1이 A로 가속되는 거예요. 그 F 이퀄 MA죠. 그죠? 근데 2번 물체는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놈이 올라가니까 이러면 내려오겠죠. 그 2번 물체는 내려오는 게 플러스 힘이에요. 내려오는 게 플러스 힘이니까 자기 자신의 무게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M2G 빼기. 그런데 뒤에 이 장력 T2 때문에 이게 좀 뒤로 잡아당기니까 천천히 내려가요. T2를 빼줘야 돼요. 이 T2는 뒤로 잡아당기니까 운동 방향과 EA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빼기 T2만큼 R자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M2가 EA로 운동하는 M2 EA예요. M2 곱하기 M2의 가속도 EA 이렇게. 이게 2번 물체의 운동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여기 미지수가 3개죠. T1, T2, 가속도 A. 근데 식은 2개밖에 없죠. 뭔가 식 하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장력이죠, 장력. 요놈이 T1이죠. 요놈이 T1이에요. T1. 그러면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요놈 또 T1이에요. 그런데 이 T1은 요 두 줄들과 이렇게 T2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요놈 두 개가 T2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T1은 두 개의 T2가 잡아당기는 힘하고 같아요. T1 이퀄 2T2예요. 따라서 식이 한 개 더 있죠. T1 이퀄 2T2. 그래서 이게 1번씩, 이게 2번씩, 이게 3번씩. 그러니까 식 3개에 미지수 3개니까 이거 연립하면은 모든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쌤이 지우고 싶은데, 자꾸 지우는 기능을 잘 모르겠네, 이게. 예. 예. 뭐, 하여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시간이 40분이죠. 예. 오늘, 이게 5차시인가요? 5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거 운동마시 5번하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6번, 7번, 이거 다 있죠. 도로의 장력 구하기.